그때 저희가 갔던 양강도 삼수군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네. 전쟁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덕막골 같은데. 예, 예, 예. 이야, 세상에. 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제가 듣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민이입니다. 오늘 정말 새로운 분, 너무나도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구파모수에서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충희 선생님, 예전부터 방송에서도 가끔 뵀었고, 네,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사무실에 직접 찾아뵙고 영상을 찍게 되었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 줄은.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통은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가 좀 자부심이라고 할까, 그런 걸 네. 느끼는 게, 그래도 이제 뭐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 이렇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게, 네. 예, 저도 이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잠깐 교양 과목으로 국제고와 개발협력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는데, 한국이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라고 이제 들었었거든요. 정말 이 일을 하시면서 많은 뭐라 그럴까, 개발도상국들을 돌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 생각도 정말 많이 나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 저희 단체가 원래 이제 만들어질 때 네. 북한에 있는 농민들의 소득 증진, 또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라오스, 캄보디아, 우간다,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농민들하고 닭도 키우게 하고 돼지도 키우게 하고 염소도 키우게 하고 하면서 이제 소득을 올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나라들에 가서 농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저렇게 하면 잘 산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회장님이랑 이제 같이 가서 이야기할 때는 나는 항상 그 나라들에 가서 농촌 다닐 때 언젠가는 나도 북한 농촌을 이제 이렇게 다닐 때가 꼭 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고 항상 이제 그 생각을 하죠. 네. 오늘 이렇게 조충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일동포, 네, 북한에서는 제일동포고 네. 뭐 귀국자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네. 할아버지가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출생을 했고 일본에서요. 예,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제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북한에서 사실은 거짓말을 많이 했죠. 네. 북한에 가면 대학도 이제 공짜로 다니고 좋은 직업도 네. 생기고 집도 주고 뭣도 주고 지상낙원이다. 이제 그렇게 선전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선전에 이제 저청년과 이제 북한에서 하는 선전에 속았죠. 속아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가서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강계에서 통강냉이 이제 먹으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동포, 그러니까 귀국자 2세로 이제 출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북한에서 아시는 것처럼 일반인들도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 살다가 단신으로 넘어가서 북한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산다는 게 힘든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한이 계급적으로 차별이 심하잖아요. 출신 성분부터가. 그렇죠. 그래서 출신 성분으로 따지면
저희는 이제 적대 계층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믿지 못할 그런 계층에 속하거든요. 약간 좀 복잡군 중에서. 복잡군 중. 그래서 사실 기국자들은 주민등록국에 가면 분류를 따로 해놔요. 아, 진짜로요? 예. 차별을 진짜 그 그런 식으로 다 하네요. 주민등록 문건이 있잖아요. 색깔이 네. 틀려요. 그래서 이제 복잡군 중, 적대 계층에서 이제 복잡군 중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보기는 했는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걸 몰랐으니까 나 김대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김일성종합대학 가갔다고 그게 이제 1지망 김일성종합대학, 네네네네. 2지망도 김일성종합대학 이렇게 썼대였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됐죠. 그러게요. 그게 뭐 김일성 종합대학은 워낙 토대도 전쟁이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아버님께서 북한에 이제 오셨을 때가 몇 년도? 60년도. 아, 60년도. 정말 초반에 오신 거네요. 귀국자들이. 그렇죠. 59년에 귀국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60년 저희 아버지가 12월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초반이죠. 저는 진짜 그게 궁금한데 북한에서 살면서 옛날에는 되게 살기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60년대 때부터 쭉 북한에서 살아오셨으니까 그때는 좀 괜찮았나요? 지금보다 훨씬. 지금이 사실 더 낫죠. 아, 지금이요? 네. 북한이요? 네. 왜요? 60년대 때는 주문 먹고 안 주면 못 먹었어요. 아, 진짜 안 주면 굶어야 되는. 예, 그러니까 이 배급제도라는 게 뭐냐면 난시에,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네. 자연재해라든가 네. 이렇게 돼서 정말 이제 당장 죽게 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국가가 일정 기간을 정하고 숨 쉴 정도로,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주는 게 배급이거든요. 근데 그때 배급이라는 게 1인당, 성인 1인당 700g. 네.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6학년, 5학년 될 때가 500g이고, 성인이라고 해도 일 안 나가고 집에서 놀면 300g이거든요. 그렇죠. 주부는 300. 네. 네. 그래서, 사실 700g 다 못 갔다고 새벽에 별 보면서 나가서 저녁에 색감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그때 뭐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냉동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밥 해놓고, 이제 남편하고 아이들 재우고, 여성들은 또 빨래 해가지고 널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았는데, 그때는 조선시대, 일제시기 때가 그것 때보다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때 조금 힘들었고, 네. 전후복구 때 좀 힘들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다가 90년대 들어와서 배급 안 주고 사람도 굶어 죽고 하니까 그냥 나가서 일만 하면 국가가 먹을 거 줬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배급 받을 때가 공산주의다. 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아마 어디 농장 나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1년에 365일 벌면 1년에 거의 한 1억은 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사실 잘 살았다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그때는 좀 권력에 얼만큼 또 가까운가에 따라서 이 식량 자원, 식품 자원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제 마음대로 이제 싼 값에 가져올 수 있었으니까 이제 차이가 굉장히 심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그때도 정전이 있었나요? 정전이 있었죠. 아, 진짜로요? 예. 이야, 정전이 있었어요.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네요. 그때 60년대, 70년대는 이제 90년대만큼은 아니지만 딱 이제 그 명절 날도 재미있는 거 할 때는 딱 불 가고. 네.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배전부에 반동이 있다고. 그때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 정전이 8시간 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도 저녁에는 꼭 이제 재미나는 거 하는 시간에 한두 시간은 정전이 됐고, 아마 남인 씨는 평양에서 살았으니까 좀 더 평양 같은 건 좀 괜찮았어요. 평양은 괜찮고, 저는 이제 지방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살은 지방이 이제 평안도 지역인데, 평안도 평성인데, 평양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또 양도, 맹산, 학교 때 농촌 지역 나가면, 문덕군, 평원, 이런 데 농촌에 나가면,
꼭 농촌 지원 나갈 때 처 있잖아요. 양처. 네. 양처 가지고 나갔어요. 정전 때문에. 무조건 종전되니까 이제 종전되면 처라도 캐고 그렇게 해야 돼서 양처가 북한에서 그때만 해도 필수품이었죠. 이야,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60, 70년대 때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한국에서 그때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네. 사실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일제시기 때 일본이 만들어 놓은 공업시설들이 다 북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이 그때 그때 소련이죠. 네. 소련, 중국, 동유럽 나라들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50년대, 60년대 그때 전체적 GDP라고 하나 네. 국민 1인당 생산액이 한국보다 높았대요. 아. 통계적으로 한국보다 높았는데 잘 살고 못 살고의 그 사실은 차이가 개인들이 자기가 체감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뭐 아마 중앙당 지도원이었으면 한국보다 잘 살았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냥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가 80년도 초에 철길 건설하느라고 양강도 해상 갔는데 네. 해산 사람들이 기차 바퀴가 꼬무바퀴라고 하니까 진짜 꼬무바퀴인 줄 알고 진짜로 그랬어요. 기차를 못 본 거네요. 예. 와, 그때부터도 도시와 어떤 지방의 차이가 엄청 심각했네요. 엄청났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갔던 양강도 삼수군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네. 전쟁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덕막골 같은데. 예. 이야, 세상에. 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제가 듣겠어요. 선생님께서는 그 북한에 계시면서 친척들이 그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다 이거는 알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63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72년에 북한에 왔어요. 일본에서 저청년 사업을 하다가 환갑되는 해에 이제 북한에 왔는데 완전 들어오신 거예요? 예, 북한에 그때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는 일본에 할아버지 있다는 생각만 했고 그러면 이제 거모도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모도 하나 있었고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남쪽에 이제 한국에 친척이 있는 거는 거의 모르고 있었죠. 그거는 내가 대학 못 가고 김성종합대학 추천도 못 받고 금성정치대학도 가갔다고 금성정치대학 아시죠? 금성정치대학. 네, 알죠. 네, 금성정치대학 갔다고 서류 냈는데 그 금성정치대학이 8천까지 증명이 돼야 돼요. 친척이 8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서류를 보니까 4천까지만 증명이 되고 5천부터는 남조선에 있으므로 이자는 5천부터는 남조선에 있으므로 증명할 수 없음. 이렇게 딱 뒤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지.